안녕하세요. 김효진의 육아TV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꼭 기억해야 할 신생아 반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아기들은 태어나면서 본능과 연결된 한 200개에서 300개의 반사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이 4가지 반사는요, 육아에서 매우 중요한 반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마가 꼭 기억하고 육아를 시작하셔야지 행복한 육아의 시초가 됩니다. 신생아 반사를 모르고 집에 오시면요, 오는 날부터 완전히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신생아 반사는요, 첫 번째는 잡기 반사인데, 아기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꽉 쥐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뭔가를 잡고 살려는 본능적인 반사인데, 이것을 파악 반사, 잡기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손에 닿는 대로 잡기 때문에 마치 꼬집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잡기 반사 때문에 제일 곤란한 게 아기 손톱 잘라줄 때예요. 한 달 후부터는 손톱을 잘라줘야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주먹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억지로 펴가지고요, 잘라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소아과로 종종 오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못 자르니까 그럼 어떻게 손톱을 잘라줘야 될까요? 이 파악 반사가 가끔 사라지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아기가 잘 때, 이렇게 잘 때 손을 느슨하게 손가락을 펴고 잘 때, 이때 어른 손톱 깎기 말고요, 요런 아기 손톱 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는데, 자, 처음에는 일자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양쪽 모서리가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잘라주셔서 이렇게 지붕 모양이 되기 아기 손톱을 잘라주시면 나중에요, 아기 손을 빼놔도 이렇게 지 손톱에 이렇게 긁히거나 이런 확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아기 손톱은 너무나 얇아서 쉽게 잘리니까 아기가 잘 때 살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로 반사인데요. 이 모로 반사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에서 제일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생아가 24시간 속삭이로 싸고 있는 것은 이 모로 반사 때문입니다. 이 모로 반사는 몸이나 머리가 움직이면 팔다리가 공중에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듯이 놀래는 듯한 동작인데, 이 반사 역시 생존 본능 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요, 24시간 하는 특유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 동작은요, 먹을 때나 잘 때나 놀 때도 계속 합니다. 자, 온몸에 근육에 힘줘서 크려고 하는 동작인데, 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삐뚤듯이 하면서 끙끙대면서 얼굴까지 시뻘개지면서 하는 동작인데, 이것을 용트림이라고 합니다. 근육 많은 남자도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나중에 그 많던 근육도 다 없어져서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기는 누워만 있으니까 온몸에 힘을 줘서 아기 스스로 움직여서 크려고 하는 동작인데, 우리 기지개 어떻게 키나요? 이렇게 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위로 이렇게 키죠, 대부분. 자, 그러니까 아기도 용트림을 이렇게 위쪽으로 하면서 몸을 비트듯이 끙끙 소리까지 내면서 얼굴까지 시뻘개지니까 답답해서 그런 줄 알고요, 오해하셔서 속삭이를 풀고 팔을 빼놓으시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용트림 할 때마다 모로 반사 때문에 절대로 못 잡니다. 그리고 속삭이를 느슨하게 싸놓으시면 아무리 신생아라도요, 힘이 센 아기는요, 금방 풀어지게 되니까 꼭 싸서 안 풀리게 싸놓는 게 중요하고, 한 달이 지나면 모유 수유할 때랑 잘 때는요, 내복 바지 안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속삭이 싸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아기들은 옷을 다 이렇게 하나로 통째로 붙은 옷들을 많이 입혀서 그 친구들은 바지 안에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위아래가 떨어진 내복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엄마들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아기들은 이게 수아드롭을 많이 하는데, 이 수아드롭도 제 경험상 힘이 센 아기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팔이 움직여서요, 모로 반사가 작동돼서 자꾸 못 자고 깨니까요. 전에 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오셨는데 속삭이를 이렇게 싸고 안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싸면 속삭이를 싸는 의미가 없죠, 그쵸? 속삭이를 싸지 않은 아기들은 집에서 가만히 보면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아기만 안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이 모로 반사 때문에 못 자고 바로 깨니까요.
그래서 팔을 고정해서 모로 반사가 소실될 때까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근원 반사인데요. 아기 입 주변이나 볼에 뭔가가 닿으면 그쪽으로 막 입 따라오는 행동인데, 특히 이 반사를 젖찾기 반사라고도 하니까 대부분 배고픈 것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기 입 주변에 이렇게 해서요, 따라오면요, 울지도 않는데 배고픈 거라고 먹을 것을 주는데, 자, 배부른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면 다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반사기 때문이죠. 자, 모유를 40분 다 먹고도 아빠가 안아주면 아빠 팔에 아기 볼이 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막 입이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러면 아빠는 또 어떻게 해요? 아기 아직 배고픈 거라고 또 모유를 주라고 하거나 아빠가 분유를 줍니다. 만약에 진짜 배고픈 상태라면 밥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 반사로 아기가 배고픈 거로 판단하시면 아기는 사실 하루 종일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도 계속 입이 쩝쩝쩝쩝 어물어물, 눈 떠 있는 시간에도 계속 입 돌아가듯이 계속 이런 동작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사 말고 아기 배고픈 신호나 울음 언어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빨기 반사인데요. 아기들은 뭐든지 입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빱니다. 왜냐하면 이 빨기 반사 때문이죠. 그러니까 배고파서 빠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반사는요, 태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이유 등으로 아무것도 빨리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소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낳자마자 아기가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해서 다른 급한 이유로 계속해서 엄마 젖을 물리지 못하면 이미 빨기 반사가 소실돼서 나중에는 아예 모유를 못 받는 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36주 이후에 태어나면 이 빨기 반사가 다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아기는요, 다른 신체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중에 따라서 빠는 힘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kg대라도 다 빨 수 있으니까 모유를 빨린 후에 보충을 해줄 줄라도 가능한 빨리 모유를 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이 영상은요, EBS에서 방송된 신생아 반사인데 직접 보시면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 4가지 반사는요, 만 3개월이 돼야 소실이 됩니다. 그때까지는요, 이 4가지 반사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육아를 하셔야 행복한 육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디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요, 이유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육아 되세요.